혼자가 편한 사람들의 이기적인 책 읽기. 사람들과 직접 부딪히는 것보다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내향적이고 소심한 사람들에게는 혼자의 시간에 책을 읽음으로써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존감을 높이며 성숙한 사회인으로서의 소양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어도 독서를 취미로 함께 가져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독서는 세상을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내면을 충실하게 채워주기도 한다. 자신의 꿈을 찾도록 도우며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자극하고 그 자극을 통해 행동하도록 만들어서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책 읽기는 누구나 가져야 할 최고의 취미이자 자기계발인 것이다. 누군가 나에게 독서의 장점 중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토머스 칼라일의 이 말을 전해주고 싶다. 책의 가장 좋은 영향력은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행동하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독서를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것을 실천해 봐야겠다는 자극을 받아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인생의 변화를 이끄는 동기부여를 준다. 누군가의 인생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그 자극으로 인해 행동을 이끄는 것이야말로 독서가 주는 가장 커다란 혜택이 아닐까 싶다. 게다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 행동하도록 자극받는다는 것에 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자신의 의지가 스며들지 않으면 변화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변화를 원한다면 이 멋진 독서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자신의 첫 번째 취미로 삼으면서 늘 책과 함께 살아가자. 몇 년 전부터 자존감이란 키워드와 연관된 다양한 책들이 출간되었다. 책을 통해 자존감을 높인다는 것은 그저 읽는다고만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방법들을 내 삶에도 직접 적용해 봐야 한다. 심리학과 교수 닐 라벤더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 한 가지는 의식적으로 시간을 따로 마련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거창한 일이 아니라 실천하면 기운이 나고 편안하게 해주는 일들이면 된다고 한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간단하고 단순한 것일수록 좋으며 잠시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이면 되는 것이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거나 출근길에 커피나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는 등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하면 된다. 나도 책을 읽으면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워갈 수 있었다. 내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이해하게 되자 성격을 외향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는 것에서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로 다른 성격에 장단점이 있고 다른 것일 뿐 어떤 것도 옳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란 걸 알게 되었다. 나는 단호해지기로 결심했다의 저자인 독일 최고의 관계심리 전문가 롤프 젤리는 자존감이란 다른 사람의 판단과 관계없이 나 자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라고 말하며 자존감이 높으면 자신의 장점은 물론 단점도 분명하게 파악하고 받아들인다고 했다. 인생을 살면서 자존감과 자신감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지나쳐서 오만함으로 변하거나 늘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자존감이다. 지나치게 자존감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가 된다. 항상 적당함 혹은 균형을 유지할 때 건강한 마음을 지닐 수 있다. 나 자신이 존중하지 않는 나를 존중해 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는 이 말을 늘 기억하며 우리는 먼저 스스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가자. 혼자 행복해지는 연습의 저자 와다 히데키는 중요한 것은 자기다움을 찾아 그것을 잃지 않는 것이다. 나답게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이상이다 라고 했다. 그의 말처럼 나다움을 찾고 나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내향적인 사람이 완벽한 외향적인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 자신을 제대로 알고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할 때 자기다움을 찾을 수 있고 좀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것은 곧 나와 상대방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 된다. 장점은 확대하고 단점은 노력을 통해 보완하면서 와다 히데키의 말처럼 자기다움을 잃지 않아야 한다. 독서를 하면서 내 성격에 대한 특징을 알 수 있었고 타고난 기질과 성향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며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 내향적인 성격을 자책하지 않게 되었으며 내 의견도 다른 사람의 의견만큼이나 존중하게 되었다. 거절을 해도 신뢰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심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나를 위해 거절할 수도 있게 되었다. 혼자인 시간에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 충전된 에너지로 한 번씩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며 외부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다시 에너지가 방전되면 혼자인 시간을 가지며 재충전하는 사이클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게 되었다.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자존감을 키우는 초석이라고 했다. 책 읽기를 통해 남과 다른 나를 알고 나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존감을 키워나가자. 감정을 이입하지 말고 관점을 이입하라. 자신의 생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책을 읽는데 감정을 넣지 말고 관점을 넣어야 한다. 여기서 감정을 넣는다는 것은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은 없고 저자의 생각에만 모두 동의하며 읽는 것을 말한다. 꾸준히 독서를 하다 보면 저자들 간에도 같은 문제를 두고서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하는 때를 만나게 되고 그땐 무엇이 맞는지 고민하게 될 때가 있다. 그것은 어느 한쪽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다. 서로 다름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때부터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세워야 함을 깨닫게 된다.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책에서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포기해야 하고 현실에 충실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다른 책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시키면 안 되고 지금 행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과연 어떤 것이 옳은 생각이란 말인가?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과 현실을 고려해서 자신만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책을 읽을 때 감정을 이입하여 내가 책의 저자인 양 저자의 생각에 무조건 동의하며 읽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갖고 관점을 이입하여 나와 다른 생각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더 좋은지를 생각해보고 어떤 관점을 따를 것인지 선택하면 된다. 아직 내 생각이 제대로 서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염려할 것 없다. 그것도 독서의 한 과정이며 책을 읽어 나갈수록 하나 둘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만 기억하자. 독서를 할 때 저자의 생각에 모두 동의할 필요는 없다. 또한 비판적 사고를 하면서 책을 읽되 생각의 유연함은 잃지 말자. 나를 깨우는 문장을 마음에 새겨라. 좋은 글에는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글이 익숙해져 있다면 삶 속에서 그 지혜를 꺼내어 사용할 수도 있으며 그런 글들을 많이 외우고 있다면 조금씩 우리는 더 현명한 사람으로 변화된다. 반복해서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 과연 그렇구나 하는 말이 튀어나오고
책 속의 진리가 현실 세계로 내려와 앉는다. 윈스턴 처칠도 책은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은 내용을 얼마나 자기 것으로 소화해 마음의 양식으로 삼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가 책을 통해서 좋은 글들을 만나고 그런 글들이 하나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우리의 생각과 견해는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뇌는 이전보다 좋은 생각들로 채워져서 더 현명해져 갈 것이다. 우리가 마음에 새길 만한 미국의 유명한 여성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의 말을 옮겨본다. 우리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항상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일까? 내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곤 한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날 때부터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이다. 책을 통해 좋은 문장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들을 자주 떠올림으로써 자존감도 회복하고 자신의 가치도 발견하며 스스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자.